요즘 들어 다리가 잘 붓고 서 있다가 앉았다 일어날 때 힘이 빠지는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엔 금방 회복되던 다리 피로가 오래가고 종아리가 유난히 묵직한 날들이 점점 늘어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단순히 나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제가 연구해보면 진짜 이유는 훨씬 분명합니다. 바로 몸속 콜라겐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콜라겐이 부족하면 다리가 뻣뻣해지고 관절이 마른 가지처럼 약해지며 혈관은 탄력을 잃어 다리 끝까지 제대로 순환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릎이 욱신하고 발목이 잘 붓고 걸을 때 유난히 무거운 느낌이 드는 겁니다. 저는 20년 넘게 노년층 콜라겐 감소와 다리 관절 변화를 연구해온 신재호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콜라겐은 화장품이나 알약으로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몸이 스스로 다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콜라겐 하면 피부만 떠올리시는데 사실 우리 몸에서 콜라겐이 가장 많이 필요한 곳은 바로 관절과 혈관입니다. 특히 다리는 체중을 지탱하면서 하루 종일 움직이기 때문에 콜라겐 소모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콜라겐 생성 속도는 점점 느려지고 거기다 제대로 된 원료를 섭취하지 못하면 다리는 말 그대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식품들은 단순히 몸에 좋은 수준이 아니라 실제 연구에서 다리 부종, 관절 통증, 근육 경직을 개선한 결과가 확인된 것들입니다. 이 식품들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2주만 해도 다리 붓기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 통증이 완화되는 것을 직접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그 흐름을 끝까지 들어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콜라겐 식품을 먹기만 한다고 효과가 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식품을 어떤 조리법으로 먹고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흡수율이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혹시 요즘 다리가 잘 붓거나 무거운 느낌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얼마 전 68세 막내 이모님이 저에게 전화하셨습니다.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면 발목이 퉁퉁 붓고 신발이 잘 안 들어간다는 거였습니다. 예전에는 조금 걷고 스트레칭하면 금방 풀렸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안 빠질 때도 많다고 하셨어요. 그것도 그냥 붓기만 한 게 아니라 다리가 묵직하게 처지는 느낌이 들고 저녁 때쯤 되면 종아리를 손으로 누르면 자국이 한참 안 올라온다는 겁니다. 제가 이모님께 최근 식습관을 여쭤봤습니다. 알고 보니 문제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콜라겐이 거의 없는 식단이었고 몸속 수분 균형을 잡아주는 칼륨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흰쌀밥에 나물 반찬, 국 정도가 전부였고 단백질은 두부나 계란찜 정도였습니다. 콜라겐 원료가 되는 식품은 거의 안 드시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제가 아주 간단한 식품 몇 가지를 식사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바꿔드렸습니다. 아침에 반숙 달걀 2개와 뼈국물 반 컵을 꼭 드시게 하고 점심에는 정어리 통조림을 밥이나 샐러드에 곁들이고 저녁에는 닭고기 요리할 때 껍질을 절대 버리지 말고 함께 드시라고 했습니다. 거기다 간식으로 파파야나 아보카도를 조금씩 챙겨 먹게 했죠. 놀랍게도 2주 후 전화가 왔습니다. 아침에 붓기가 반으로 줄었고 발목이 가볍다는 겁니다. 신발도 편하게 신을 수 있고 저녁 때 다리가 묵직하게 처지는 느낌도 많이 줄었다고 하셨어요. 이모님은 그냥 평범하게 식사만 바꿨을 뿐인데 몸이 이렇게 빠르게 반응한다는 게 신기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도 지금 이모님과 똑같은 상황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리에 무게가 실리는 느낌, 계단에서 조금씩 불편해지는 감각은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조절 가능한 신호입니다. 그냥 나이 탓이라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다리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리를 회복시키는 핵심 원인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부분은 콜라겐 생성 원료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콜라겐은 그냥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몸이 콜라겐을 만들려면 글리신, 프롤린,
하이드록시프롤린이라는 특별한 아미노산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모여야 콜라겐 구조가 완성되는데,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이 아미노산들을 체내에서 만드는 능력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국내 노년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60세 이후에는 이 아미노산들의 체내 합성이 40% 이상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밥 잘 먹고 단백질 챙겨 먹어도 콜라겐은 제대로 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원료 자체가 부족하니까요. 제가 만난 69세 박인수님도 비슷한 경우였습니다. 식사는 잘하시는데 다리 힘이 계속 빠진다고 하셨어요. 검사를 해보니 단백질 섭취량은 괜찮았는데 콜라겐 원료가 되는 특정 아미노산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달걀 노른자, 정어리, 닭껍질, 골수 같은 원료 중심 식품을 매일 소량씩 드시게 했더니 3주 만에 다리에 힘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조리법입니다. 너무 높은 온도에서 조리하면 이 귀한 아미노산 구조가 손상됩니다. 튀기거나 강한 불에서 오래 굽는 건 최악이에요. 약한 불에서 찌거나 삶는 방식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은 콜라겐 원료 식품을 얼마나 드시고 계신가요? 두 번째로 알아야 할 건 칼륨 부족 때문에 수분이 다리에 정체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다리가 붓는 이유를 물을 많이 마셔서 그런가 하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물이 문제가 아니라 물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는 게 문제거든요. 칼륨은 우리 몸에서 수분을 밖으로 빼내는 밸브 역할을 합니다. 칼륨이 부족하면 세포 안에 물이 고이고 특히 중력의 영향을 받는 다리 쪽에 물이 쌓이면서 붓기가 생깁니다. 국내 한 대학 연구팀에서 실험을 했는데 아보카도, 살구 같은 칼륨 식품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다리 부종이 최대 31% 감소했다고 합니다. 71세 윤선영 님도 아침마다 발목이 붓고 무거웠는데 식단을 보니 칼륨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보카도 반개, 찐 시금치 1컵, 무가당 코코넛 워터를 자주 드시게 했더니 2주 만에 눈에 띄게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발목 붓기가 확 줄었다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통조림 콩입니다. 칼륨은 많지만 나트륨이 너무 높아서 오히려 붓기를 악화시킬 수 있어요. 신선한 채소나 과일로 칼륨을 섭취하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혹시 다리가 잘 붓는 날이 많으신가요? 세 번째는 혈관 탄력 저하 문제입니다. 콜라겐은 피부만 지탱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혈관벽도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특히 다리 쪽 혈관은 심장에서 멀고 중력을 거슬러 피를 올려보내야 하기 때문에 탄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콜라겐이 부족하면 혈관벽이 약해지고 혈류가 느려집니다. 그러면 다리 끝까지 제대로 피가 안 가고 노폐물도 안 빠지면서 무거운 느낌이 들고 쉽게 피로해집니다. 정어리나 골수 속에 들어있는 타입 3 콜라겐이 말초 순환을 개선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한 연구팀이 실험한 결과 말초 순환이 19% 개선되었다고 발표했어요. 68세 조남영님은 밤마다 다리가 쥐가 나서 잠을 설쳤는데 정어리를 껍질과 뼈째 통째로 드시면서 혈관 탄력이 회복되자 그 증상이 크게 줄었습니다. 정어리를 고를 때 주의할 점은 기름입니다. 대두유나 해바라기유에 담긴 제품은 오메가6 비율이 높아서 산화되기 쉽고 효과가 떨어집니다. 올리브유나 물에 담긴 제품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밤에 다리가 저리거나 쥐나는 경험 있으신가요? 네 번째는 관절 윤활 저하입니다. 관절 사이에는 연골이라는 쿠션이 있는데 이 연골도 콜라겐으로 만들어집니다. 콜라겐이 줄면 연골이 얇아지고 딱딱해지면서 뼈끼리 부딪히는 느낌이 들고 통증이 생깁니다. 특히 무릎은 체중을 가장 많이 받는 관절이라 손상이 빠릅니다. 골수 육수가 관절에 좋다는 건 오래전부터 알려진 사실인데 최근 국내 실험에서도 확인이 됐습니다. 골수 육수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관절 유연성이 36%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73세 이문자님도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무릎이 찌릿하고 아프다고 하셨는데 골수 육수를 반 컵씩 드시고 나서 3주 후부터 통증이 많이 완화되었다고 하셨어요. 골수 육수 끓일 때 절대 센 불에서 끓이시면 안 됩니다. 아미노산이 파괴됩니다. 약한 불에서 오랫동안 천천히 우려내야 콜라겐이 제대로 녹아나옵니다. 계단 내려갈 때 무릎이 뻐근한 느낌 있으신가요? 다섯 번째는 콜라겐 흡수를 방해하는 조리법입니다. 아무리 좋은 콜라겐 식품을 먹어도 조리법이 잘못되면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특히 튀기거나 높은 온도에서 오래 익히면 콜라겐이 변성됩니다.
단백질 구조가 망가지는 거예요. 가열 온도에 따라 아미노산 파괴율이 20%에서 40%까지 달라진다는 국내 자료가 있습니다. 70세 김상원님은 달걀을 항상 완숙으로 드셨는데 그러면 콜라겐 원료인 아미노산 흡수율이 크게 떨어집니다. 반숙이나 약불조리, 찜 방식으로 바꾸셨더니 체감이 확실히 달라졌다고 하셨어요. 튀김류는 콜라겐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몸속 염증도 증가시킵니다. 염증이 늘어나면 콜라겐 분해가 더 빨라져서 악순환이 일어나요. 주로 어떤 조리법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마지막 6번째는 비타민C 부족입니다. 콜라겐 원료인 프롤린이 진짜 콜라겐으로 바뀌려면 비타민C가 꼭 필요합니다. 비타민C는 프롤린을 하이드록시프롤린으로 변환시키는 효소를 활성화시키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콜라겐 식품을 많이 먹어도 비타민C가 없으면 흡수가 제대로 안 됩니다. 한 연구팀이 비타민C 섭취량에 따라 콜라겐 합성률을 비교했는데 비타민C가 충분한 그룹의 콜라겐 합성률이 2.4배 높았다고 합니다. 67세 이면수님도 콜라겐 식품을 열심히 드셨는데 변화가 없다고 하셔서 식단을 보니 비타민C가 거의 없더라고요. 익힌 시금치, 방울토마토, 레몬을 콜라겐 식품과 함께 드시게 했더니 그제서야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주의할 점은 공복에 산미가 강한 과일을 먹으면 속 쓰림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비타민C는 꾸준히 챙기고 계신가요? 이제 콜라겐을 가장 강력하게 채워주는 식품들을 종류별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식품은 달걀 노른자입니다. 달걀 노른자에는 글리신과 프롤린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콜라겐 생성을 직접적으로 촉진합니다. 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 때문에 노른자를 피하시는데 사실 하루 2개 정도는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콜라겐 합성에 필수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조리법입니다. 완전히 익힌 완숙보다는 반숙이 흡수율이 훨씬 좋습니다. 노른자가 흐르는 상태에서 아미노산 구조가 가장 온전하게 보존되거든요. 아침에 반숙 달걀 2개와 시금치나 방울토마토 같은 채소를 함께 드시면 비타민C까지 보충돼서 콜라겐 합성이 극대화됩니다. 달걀은 보통 어떤 방식으로 드시나요? 두 번째는 파파야입니다. 파파야는 콜라겐 자체가 많이 들어있진 않지만 파파인이라는 특별한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이 파파인이 단백질을 작은 조각으로 쪼개서 흡수율을 크게 높여주거든요. 그래서 콜라겐 식품과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엄청납니다. 주의할 점은 통조림 파파야는 가공 과정에서 파파인 효소가 거의 파괴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신선한 파파야를 구하셔야 합니다. 잘 익은 파파야를 공복에 먹거나 식사 30분 전에 드시면 소화 효소가 활성화되면서 단백질 흡수가 훨씬 좋아집니다. 파파야를 드셔본 적 있으신가요? 세 번째는 닭껍질입니다. 많은 분들이 닭껍질을 기름기 많다고 버리시는데 사실 닭껍질에는 타입 1 콜라겐이 고농도로 들어있습니다. 타입 1 콜라겐은 피부뿐만 아니라 뼈, 힘줄, 인대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콜라겐입니다. 닭껍질을 먹을 때 절대 튀기시면 안 됩니다. 기름에 튀기면 트랜스 지방이 생기고 콜라겐 구조도 파괴됩니다. 약한 불로 천천히 구워서 기름기를 빼거나 닭껍질을 넣고 육수를 끓여서 그 국물을 반 컵씩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닭껍질 버리셨던 분 계신가요? 네 번째는 정어리입니다. 정어리는 작은 생선이지만 콜라겐 함량으로는 최고입니다. 타입 1 콜라겐과 타입 3 콜라겐, 그리고 연골 성분까지 통째로 들어있거든요. 특히 뼈와 껍질에 콜라겐이 집중되어 있어서 통째로 먹는 게 핵심입니다. 정어리 통조림을 고를 때는 기름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산화된 기름에 담긴 제품은 오메가6 비율이 높아서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올리브유나 물에 담긴 제품을 선택하시고 껍질과 뼈를 꼭꼭 씹어서 드세요. 처음엔 비린내 때문에 부담스러우실 수 있는데 레몬즙을 살짝 뿌리거나 양파와 함께 먹으면 훨씬 부드럽습니다. 정어리 비린내는 어떤 방식으로 줄이시나요? 다섯 번째는 골수입니다. 골수에는 타입 1, 타입 2 콜라겐이 함께 들어있고 히알루론산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관절 건강에 최고입니다. 히알루론산은 관절 사이의 윤활액 성분이거든요. 골수를 직접 구워 먹기도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골수 육수를 만드는 겁니다. 골수뼈를 사다가 사과식초 한 숟가락을 넣고 약한 불에서 12시간에서 24시간 정도 천천히 끓이세요.
센 불에서 끓이면 콜라겐이 제대로 녹아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만든 육수를 냉장고에 보관하면 굳으면서 젤리처럼 변하는데 이게 바로 순수 콜라겐입니다. 하루 반 컵씩 따뜻하게 데워서 드시면 됩니다. 골수 육수를 만들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섯 번째는 젤라틴입니다. 젤라틴은 콜라겐을 가열해서 추출한 형태인데 가장 흡수율이 높은 형태의 콜라겐입니다. 이미 잘게 쪼개진 상태라서 소화 부담도 적고 체내 흡수가 빠릅니다. 시중에 파는 젤리 제품들은 설탕과 첨가물이 많아서 권장하지 않습니다. 순수 젤라틴 가루를 구매하셔서 따뜻한 물이나 차에 녹여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루 한 스푼 정도면 충분하고 맛이 없다면 레몬즙이나 생강차에 섞어 드세요. 젤라틴은 평소에 어떻게 드시나요? 일곱 번째는 간입니다. 간은 콜라겐이 직접 들어있진 않지만 콜라겐 합성에 필요한 비타민 A, 구리, 아연이 고농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영양소들이 없으면 콜라겐 원료가 있어도 제대로 합성이 안 됩니다. 특히 구리는 콜라겐 섬유를 서로 연결하는 각요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간은 특유의 향 때문에 꺼리는 분들이 많으신데 처음엔 소량만 드시고 다진 고기에 섞거나 찌개에 넣으면 향이 많이 줄어듭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간은 부담스러워서 피하고 계셨나요? 여덟 번째는 뼈국물입니다. 뼈국물은 오늘 소개한 모든 성분의 완결판입니다. 타입 1, 타입 3 콜라겐은 물론이고 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 히알루론산까지 포함된 완전체입니다. 사골이나 닭뼈, 돼지뼈 어떤 뼈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끓이는 방법입니다. 약한 불에서 최소 12시간 이상 푹 끓여야 뼈 속 깊은 곳에 있는 콜라겐과 미네랄이 제대로 녹아나옵니다. 압력솥을 쓰면 시간을 줄일 수 있지만 맛과 영양은 전통 방식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만든 국물을 아침 공복에 반 컵씩 드시면 하루 종일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뼈국물은 어떤 방식으로 끓이시나요?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실제로 도움이 되는 실천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다리 붓기, 관절 통증, 무거움, 순환 저하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콜라겐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당연히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원료를 공급하면 60대든 70대든 80대든 콜라겐은 다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잘못된 상식은 콜라겐은 화장품이나 알약으로만 채워진다는 믿음입니다. 시중에 콜라겐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사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리 몸이 스스로 콜라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는 겁니다. 올바른 관리는 콜라겐 원료가 되는 음식과 흡수를 돕는 비타민C를 함께 먹는 것입니다. 방치하면 다리는 점점 더 쉽게 붓고 걷는 힘은 더 빨리 빠져나갑니다. 관절은 딱딱해지고 혈관은 탄력을 잃어서 순환이 더 나빠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조차 두려워지고 외출하는 게 부담스러워집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2주에서 3주만 해도 발목 붓기가 눈에 띄게 줄고 다리의 무게감이 확실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면 계단을 오를 때 무릎 통증이 줄어들고 저녁 때 다리가 처지는 느낌도 많이 완화됩니다. 3개월 정도 꾸준히 하시면 관절 유연성이 회복되면서 전반적인 활동량이 늘어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하나를 꼽으라면 아침 식사에 뼈국물 반 컵과 반숙 달걀을 함께 드시는 겁니다. 이 조합만으로도 콜라겐 회복이 크게 시작됩니다. 뼈국물은 미리 만들어서 냉장고에 보관하면 일주일은 넉넉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데워서 반 컵 마시고 반숙 달걀 2개를 곁들이세요. 거기에 방울토마토나 시금치를 조금 곁들이면 비타민C까지 보충되어서 완벽합니다. 점심에는 정어리 통조림을 샐러드나 밥에 얹어 드시고 저녁에는 닭고기 요리를 하실 때 껍질을 절대 버리지 마시고 함께 드세요. 간식으로는 파파야나 아보카도를 조금씩 챙기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해도 하루에 필요한 콜라겐 원료와 흡수를 돕는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조리법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식품을 먹어도 튀기거나 강한 불에서 오래 익히면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약한 불에서 천천히 익히거나 찌는 방식을 기본으로 하세요. 그리고 콜라겐 식품을 드실 때는 반드시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나 과일을 함께 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흡수율이 2배에서 3배 높아집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콜라겐 식품을 어떤 순서로 먹어야 가장 효과가 빠른지, 그리고 하루 중 어느 시간대에 먹는 게 가장 좋은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공복이 좋은지, 식후가 좋은지, 운동 전이 좋은지, 운동 후가 좋은지,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오늘 내용 중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셨나요? 혹시 실천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시거나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꼭 읽어보고 다음 영상에 반영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